자, 120쪽입니다. 120쪽 32강 유전의 기본 용어. 이 시간에는 32강과 33강을 함께 보겠습니다. 32강 내용이 너무 적어서 요 대립형질 등등 요 유전 용어를 앞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볼게요. 형질, 형태와 성질. 그런데 그 형질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 유전자, 그리고 환경,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 있는데 여기서는 유전자만 고려할 겁니다. 자, 그래서 대립형질이라는 것은 대립관계에 있는 형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두콩의 모양이 둥글다, 주름진다. 이걸 대립형질이라고 하죠. 색깔이 황색이다, 녹색이다. 지금 여기 7가지는 맨델이 유전 실험을 할 때 그런 그 형질 7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정도만 알면 돼. 이때 C의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는데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표현형이 2가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둥근 형질, 주름진 형질 이렇게 혼용해서 표현하기도 한다. 색깔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황색과 녹색이 대립형질. 엄밀히 말하면 표현형이죠. 꽃 색깔도 마찬가지고 등등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형, 아까 생물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러니까 둥글다, 주름지다, 그다음에 색깔이 황색이다, 녹색이다 이런 걸 표현형이라고 하죠. 그럼 그 표현형이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아까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유전자의 조합이죠. 유전자의 조합.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완두콩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는데 그 둥근 유전자를 라운드에서 라지알로 주름진 유전자를 스몰알로 표현할 때 이 라지알과 스몰알을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대립 유전자. 이 대립유전자의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입니다.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그렇다고 해서 둥근 거 한 형질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양이라는 하나의 형질. 됐죠? 자, 그래서 그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의 조합을 보면 여기 라지 R, 라지 R, 스몰 R, 그리고 스몰 R. 이런 걸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물론 생식세포의 유전자,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라지 R.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스몰 R,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면 라지 R 또는 스몰 R. 그러니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각각. 체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개체. 자, 그리고 괜히 지웠네. 자.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을 때 그럼 라지 R인 경우도 있고 라지 R 스몰 R인 경우도 있고 스몰 R. 그래서 이와 같이 대립유전자가 둘이 똑같죠. 대립유전자 서로 똑같지. 그런 것을 각각에 대해서 대립유전자 똑같은 것을 똑같은 조합을 순종, 다른 걸 잡종, 순종, 잡종. 그런데 고딩 수준에서는 순종, 잡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동형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순종, 동형접합. 호모라는 뜻이에요. same. 잡종, 헤테로죠. different,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형접합. 그래서 고딩 수준에서는 주로 동형접합, 이형접합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2가지 동형접합이 있는데 라지 R, 스몰 R. 그럼 라지 R 둥근 유전자만 있으니까 둥글게 표현되고 주름진 유전자만 있으니까 주름지게 표현되고 그럼 둥근 것과 주름진 게 함께 있을 때는 처음 옛날 사람들은 절반 둥글고 절반 주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런 완두를 본 사람이 없어. 왜? 이런 완두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둥근 거. 주름진 게 표현이 안 됐죠. 왜? 열성이니까. 실은 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를 때, 즉 이형접합일 때 표현되는 것을 우성,
표현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개념이야.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대리병질을 가지는 순종의 두 개체를 교배했을 때, 그러면서 대리병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표현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교배하는데 이 말이야. 대리병질, 둥근 거, 주름진 거, 순종, 즉 동용접합, 그럼 라지 RR, 여기 스몰 RR 되겠죠? 자, 실은 유전자는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럼 여기 전부 둥근 것만 나왔다. 그럼 여기 라지 RR, 순종이 스몰 RR, 라지 R, 스몰 R. 그래서 둥근 것만 나오죠. 왜? 우성. 표현되는 게 우성. 이해돼? 둘 다 순종이야. 근데 표현이 달라 어버이가. 그럼 자손에서 나타나는 녀석이 우성입니다. 그죠? 자손에서. 만약에 여기 주름진 것이 나왔다. 이게 우성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나 실제 완두콩, 둥근 것과 주름진 것, 순종끼리 교배하면 전부 둥근 것만 나와. 둥근 유전자 라지 R, 주름진 유전자 스몰 R이라고 할 때 그럼 둥근 유전자와 스몰을 다시 주름진 유전자 하나씩 갖겠죠? 그럼 누가 표현됐어? 둥근 게. 이게 우성. 열성, 정의. 대리병질을 가지는 순종의 두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자손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 열성.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성 유전자를 대문자, 열성 유전자를 소문자로 표시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성. 되겠지? 자, 121페이지의 그림 이미 칠판에서 설명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지? 자, 122강. 122쪽 33강. 분리의 법칙. 자, 칠판 볼게요. 지워놓고 칠판에 가서 설명할게요. 둥근 완도 순종, 즉 동용접합과 주름진 완도 순종. 자, 그런데 아까 라지 RR 둥근 거, 라지 R 스몰 R 둥근 거, 스몰 RR 주름진 거. 그리고 아까 이런 우열 관계가 있었죠. 그럼 열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순종밖에 없지만 우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순종도 있고 잡종도 있죠. 동용접합도 있고 우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동용접합도 있고 이형접합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라지 R, 스몰 R.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열의 법칙. 자, 그런데 자손에서는 전부 둥근 것만 나와. 전부 둥근 것만. 그럼 이 둥근 것끼리, 그러나 이형접합이에요. 이 둥근 것끼리 교배를 한다면, 자, 표를 해볼게요. 얘가 만드는 생세포, 라지 R 아니면 스몰 R. 두 종류죠. 얘가 만드는 생세포, 라지 R 유전자가 가는 생세포와 스몰 R 유전자가 가는 생세포 두 종류죠. 그래서 정자, 난자, 또는 난자, 정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사각형을, 이 표를 퍼넷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수학자입니다. 수학자가 구한해내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름 몰라도 돼요. 자, 그럼 수정이 일어날 때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니까 라지 R, 라지 R, 스몰 R, 라지 R, 스몰 R, 스몰 R, 둥근 것, 둥근 것, 둥근 것, 주름진 것 되겠지. 유전자 다시 써볼게요. 라지 RR, 라지 R, 스몰 R, 스몰 R.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죠. 자, 이때 지금 요 어버이 세대를 페어런트, 어버이란트죠. 그런데 둘 다 순종인데 표현이 달라. 그럼 F1에서 필리어스 또는 필리아, 필리어스 자손이란 뜻이에요. 그럼 복수용어로는 필리어. 그럼 자손 1세대에서는 들어봐. 둥근 것, 주름진 것. 둥근 것과 주름진 것에 지금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비율이 3대1. 분명히 둥근 것끼리 교배했어. 옛날 사람들은 이건 생각도 못했어. 야, 둥근 것끼리 교배하면 당연히 둥근 것만 나오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맨델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둥근 것 잡점끼리 교배했더니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즉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분리되어 나왔어. 그래서 분리의 법칙이 아니고 이게 분리의 법칙의 진짜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F1을 교배시켰을 때 F2에서 자손 2세대에서 우성, 열성,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 또는 우성 표현과 열성 표현이 3대1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3대1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분리의 법칙의 결과만 얘기한 거야. 분리의 법칙의 진짜는 이거야. 이게 분리의 법칙 진짜. 요거 얘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large R과 small r이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두 대립전자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서로 다른 세포로 분리되어 들어간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그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자, 화면으로 갑니다. 한 쌍의 대립전자가 분리의 법칙. 한 쌍의 대립전자가 감수 분열 과정에서 분리돼요. 봐. 각각의 생식세포로 들어간 거. 감수 분열 과정에서 두 대립전자가 분리되는 거야. 왜? 라지, 스몰이 복제에 붙었다 떨어져. 상동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니까 라지와 스몰이가 분리되는 거야. 이게 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퍼네사학형 관련된 내용이 122쪽에 나와 있고 칠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바로 문제로 갑니다. 1번 문제 하나밖에 없는데 123쪽 1번 문제입니다. 실은 이 문제 지금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 문제를 풀려면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뒤에 가계도 분석법까지 배운다면 이거 매우 쉬운 문제야. 그런데 아직 우리 가계도 분석이라는 걸 덜 배웠기 때문에 덜 배운 채로 일단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지식으로만. 그리고 나서 뒤에 가계도 분석법을 제가 살짝 설명드리고 미리, 그리고 그 가계도 분석법까지 적용시키면 매우 쉽게 풀립니다. 자, 옳은 걸 고르라고 했고요. 돌연변이와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 기초 수준에서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돌연변이 교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돌연변이 파트에서는 따로 돌연변이가 있으니까 언급됐으니까 뭐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돌연변이 교차 고려하지 않는다. 왜? 고려하면 복잡해지니까.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라색 꽃이고 여기 회색, 검은색, 회색, 우리 책에는 회색이라고 합시다. 회색으로 표현되는 것은 흰색 꽃이다. 꽃색은 한 쌍의 대립전자 large T와 small T에서 결정된다. large T와 small T에서 결정된다. 대립전자 large, 이어다 쓸게요. large T와 small T에서 결정되는데 large T가 small T에 대해서 우성이다. 리얼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난다. 이거 가지고 잘 해결해야 되겠네. 가계도 분석법 안 배운 상태에서 이를 가지고. 자, 우선 여기서 자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자손손 전부. 그러니까 나의 자손 그러면 내 아들, 딸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손 그러면. 그 나의 아들, 딸들의 또 아들, 딸들, 나의 손주들. 그 대대손손 계속.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이 말인즉슨 리얼의 자손은 모두 보라색 꽃만 나타난다. 보라색 교배했더니 보라색 나왔다. 그럼 그들끼리 교배했더니 또 전부 보라색만 나왔다. 이런 뜻이야. 왜? 리얼은 보라색 유전자만 갖는다. 됐죠? 그러면 보라색 유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어떤 유전자가 보라색 유전자고 흰색 유전자인지 안 가르쳐줬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이 보라색 유전자가 스몰 t가 보라색 유전자라고
가정합시다. 가정. 적을 거 없어.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럼 large tt라고 쓸게요. 아니 미쳤어. 스몰 tt라고 써야지. 스몰 tt. 그럼 보라색은 전부 스몰 tt지. 지금 이 두 부모가 스몰 tt인데 여기 그럼 지금 large t가 흰색이라는 얘기야. 스몰 tt와 스몰 tt 교배하면 전부 스몰 tt만 나와. 여기 large t가 나올 수가 없어. 당연하지. 이해했어? 열성과 열성 사이에서는 열성만 남아. 우성이 나올 수가 없어. 그치? 우리 가정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large t가 보라색 유전자고 스몰 t가 흰색 유전자겠지? 그럼 리을의 자손이 전부 보라색만 나온다는 얘기는 리을의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이라는 얘기지? 자, 그런데 보라색이 우성이야. 그럼 흰색이 열성이야. 그럼 열성이 표현되는 경우는 순정밖에 없어. 그럼 이 스몰 t 하나는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왔겠지. 근데 보라색이야. 그럼 보라색이 우성이니까 우성이 표현되기 위해서는 그 우성 유전자를 적어도 한 개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문제 풉시다. 대비유전자 large t는 흰색 표현형을 나타낸다? 아니죠. 보라색 나타내죠.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은, 그럼 이제 이 기억의 유전자형을 결정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 스몰 tt야. 여기도 스몰 tt야. 그럼 스몰 t 하나 여기서 하나는 여기서 왔겠지. 이걸 모른다더라도, 그럼 얘가 보라색이기 위해서는 보라색 유전자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우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성 유전자를 적어도 한 개 갖고 있어야지. 순종인 경우도 있고 잡종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럼 이 스몰 tt니까 스몰 t 하나 받아와야지. 그 기억과 니은의 유전자형은 같다. 옳은 것, 2번. 자, 3번.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large t, 스몰 t끼리 교배를 하는 거야. large t, 스몰 t끼리. 이런 뜻이야. 그지? 그럼 large t, large t, 스몰 t, large t, 스몰 t, 스몰 t. 그럼 이형 접합일 확률은 이형 접합 여기 있죠? 여기 있죠? 4분의 2이다. 맞아? 4분의 2 맞아? 일단 4분의 1은 아니지. 디귿의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일 확률 적어도 4분의 1은 아니지. 그럼 4분의 2가 맞아? 맞지? 틀려. 자, 여기는 이 넷 중에 둘이잖아. 4분의 2라고 얘기할 때는 흰색을 포함한 전체 4개 중에서 2개잖아. 근데 얘는 보라색으로 지금 정해졌잖아. 보라색으로 이미 정해졌어. 얘네들 중에서만 따져야지. 그러니까 4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2지.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사각형 그릴 시간이 없어. 퍼넷 사각형 표 그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럼 large tt 아니면 large t, 스몰 t인데 스몰 tt는 안 나오잖아. 지금 여기서 보라색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스몰 tt까지 고려한다면 여기 1대 2대 1의 비율로 나오지. 이게 교배하면 여기 large t, t, large t, 스몰 tt가 1대 2대 1로 나오죠. 근데 스몰 tt는 아니잖아. 왜? 얘는 보라색으로 정해졌어. 흰색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보라색 중에서 이형 접합일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이런 걸 조심하시라. 이 문제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미 명확한 답 2번이 있으니까. 리을을 검정교배할 때, 검정교배를 설명했어야 되는데, 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칠판. 물론 검정교배가 저 뒷단원에 나오는데,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면, 제가 또 하고 미리 한번 할게요. 더.
쉽게 말하면 열성 순종과 교배하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돼. 왜? 열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순종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전자에 어떤 유전자를 모르는 개체가 있어. 그 녀석의 유전자를 알기 위해서 열성 개체와 교배하는 것을 검정교배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우리 완두콩에 둥근 거, 주름진 거 했으니까 그걸로 갈게요. 자, 여기 둥근 완두가 있어. 유전자를 몰라. 그럼 둥근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우성이 표현되는 경우는, 우성으로 표현되는 경우는 동형접합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형접합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얘만 봐서는, 얘를 현미경으로 쳐다본다, 쪼개본다 알 수가 없어, 유전자형을. 그래서 얘를 열성인 개체와 교배를 한다. 그런데 자손에서 전부 둥근 것만 나왔다고 치면 둥글지만 이 주름진 어버이로부터 스모라를 하나 받아야지. 둥글다라는 건 둥근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돼. 왜? 우성이니까, 둥근 것이. 우성이 표현되려면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럼 이 라잘은 어디서 왔겠어? 여기서 왔지. 그런데 전부 둥근 것만 나왔다? 지금 이 스모라는 이미 정해졌어. 그럼 전부 둥근 것만 나왔다? 그러면 얘가 줄 수 있는 유전자가 라잘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와 같이 유전자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할 때 검정교배를 합니다. 자, 둥근 것끼리 교배를 했어요. 둥근 것끼리 교배를, 다시 둥근 것을 주름진 것과 교배를 했는데 여기 자손에서 둥근 것도 나오고 주름진 것도 나왔어. 주름진 것 스모랄날이야. 스모랄라는 여기, 하나는 여기서 받았어. 그게 둥글다. 이형접합이다. 얘는 라젤을 받아오고 스모랄 받아오고. 그 비율은 1대1. 모르겠으면 표를 해봐. 얘가 만드는 생세포 라잘, 스모랄 두 종류. 얘가 만드는 생세포 한 종류. 수정이라면 라잘, 스모랄 둥근 것. 스모랄 주름진 것 1대1. 왜? 얘가 만드는 생세포가 1대1이니까. 스모랄이 열성이기 때문에 얘네들과 만났을 때 영향을 주지 못하죠. 얘 표현 안 되잖아. 이렇게 표현되잖아. 얘로 표현된단 말이야. 돼? 그래서 열성순종과 교배할 때 자손의 표현의 비율은, 열성순종과 교배할 때 자손의 표현의 비율은 열성순종이 아닌 다른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비율과 똑같다. 열성순종과 교배할 때 자손의 표현의 비율은 열성순종이 아닌 다른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비율과 같다. 저처럼 줄줄 말하지 못해도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열성순종과 교배했네? 그럼 표현의 비율은 얘가 열성순종이 다른 녀석이 만드는 생식세포의 비율 1대1과 똑같네. 왜 한 종류가 만들어졌어? 여기서 왜 한 종류 둥근 것만 나와? 얘가 만드는 생세포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스모랄 만나도 스모랄은 표현 안 되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 검정교배기.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아까 4번으로 가서. 리를 검정교배할 시 태어나는 자손들의 유전자는 모두 동형접합이다. 자, 라지티티를 검정교배, 스몰티티라고. 그럼 라지티, 스몰티밖에 안 나오지. 전부 이형접합이지. 그죠? 물론 검정교배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손들은 얘네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치? 동형접합이 아니라 이형접합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이제 가계도 분석법 약간 적용시켜 볼게요. 자, 보세요. 아까 보라색이 우성이라고 그랬지? 흰색이 열성이고, 자, 다시 열성끼리 교배를 했어. 우성 나올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스몰티끼리 교배했을 때 라지티 나올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어. 절대 불가능해. 그럼 우성끼리 교배했을 때 열성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가능하죠. 그럼 이 열성 여기서 써먹을게요. 스몰티티. 그럼 스몰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그런데 얘랑 얘랑 표현이 달라? 그럼 라지티가 있어야 돼. 이형접합이야. 이겁니다.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자손이 열성. 어버이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자손이 열성. 그럼 당연히 어버이는 우성이고 이형접합 둘 다. 단 상염색성 유전자가 있을 때를 지금 설명한 거고
꼭 X 염색체에 있을 때, 또 Y 염색에 있을 때는 뒤에 사람이 이전 부분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상염색이 있는 경우까지만 이해했어? 점님들 다시 풀어볼게. 아까는 이것이 열성이라고 가정하고 처음 접근을 했지만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아까 지금 라지 T, 스몰 T가 있는데 라지 T가 보라색인지 스몰 T가 보라색인지는 몰라 아직. 문제에서 가르쳐줬을 때는. 근데 이러한 우열관계가 있어.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자손이 열성. 어버이는 이형접합. 그런 문제가 더 손쉽게 풀어지죠. 그래서 암기까지 해주세요.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자손이 열성. 어버이는 이형접합. 꼭 암기하셔야 돼요. 어버이의 표현이 같은데 자손에서 다른 표현이 나왔다. 자손이 열성. 어버이는 이형접합. 그리고 이제 시험에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때 이 녀석 이형접합일 확률. 아까는 물어봤죠? 지금 우성으로 지금 고정돼 있어.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라지 TT, 라지 T, 스몰 TT가 나온다면 1대 2대 1의 확률이야. 그러나 스몰 TT는 될 수 없어.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이형접합 3분의 2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33강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